안녕하십니까, 박찬웅의 부들부들입니다. 지난 한 주는 제가 패스 건너뛰었죠. 아팠어요. 뭐 음식 좀 잘못 먹어가지고 장염으로 며칠 들어 누웠는데, 딴 거는 어떠하지 않은데 살이 안 빠져요. 살이 한 0.5kg? 별 느낌도 없더라고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근데 나중에 몸무게 쟀는데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없더라고요. 그거 하나 원통하고, 하여간에 이거 패스한 거 죄송하고. 하여간 2주 전에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그거 한다 그랬죠? 정권 바뀌면 세금 내려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 이제 부동산 관련이 많으니까 그런 걸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꼭 그런 거 말고 일반 서민들,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이 장기적 세금 이슈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 생활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게 그거를 제가 왜 그런지를 이 오늘하고 이번 주 다 띄울 거예요. 이번엔 저는 패스했으니까 한 2, 3일 후에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걸 띄워서 풀어드릴 거예요.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돼요. 되게 세금 이슈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말하는 이제 주거비 폭등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물가 상승 여러 가지 그런 이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예요. 물론 서민도 그 돈 번 사람이 돈 내는 건데 뭐가 걱정이냐 하시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하기에는 그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용이 뭔지 한번 보셨으면 해요. 뭐 그거에 이제 별 영향도 없고 관심 없는 분은 상관없는데 대다수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기로 하고요. 우선 자료를 만든 게 있어요. 좀 보실게요. 보시면 이제 이거 뭐죠? 돈이네요. 돈 좋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돈을 벌면 이렇게 많은 돈을 벌면 기분도 좋지만 우리 그 다음은 뭐 해야 되죠?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중요하죠. 나라의 근간. 이 나라에 사는 권리가 있는 대신에 또 저것도 의무. 1번 의무죠. 1번. 어떻게 보면 국방 의무보다 더 중요한 1번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저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이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권 바뀌면 세금 줄어들까. 근데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꼭 그런 자산가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흐름 우리가 꼭 세금의 방향에서 알아야 할 게 몇 가지가 있고 그게 우리 현실의 각 가정에 어떻게 다가올지를 두 번에 풀어드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둘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각자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수립해면서 가자 이 얘기하는 거고요. 우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회 변화에 꼭 알아야 할 이슈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다 아는 이슈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와닿는지 좀 물어보자 이거죠. 보시면 1번은 이제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거. 소득 양극화. 다 알죠. 저게 어쨌다고. 그러면 돈 많이 번 사람은 돈 많이 세금 내면 되지. 이 얘기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죠. 뭐 돈 많이 번 사람만 낸다. 이러면 좋은데 돈 많이 번 사람이 내봐야 여전히 재산 많이 남아 있겠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돈 많이 벌어서 한 분이 전 국민을 먹여 살 정도 세금 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대신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또 남은 게 뭐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없는 분이 많아져서 그게 문제거든요. 하나씩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라는 거는 이제 심하게 표현할 때 저런 자석 다 빨아버리는 거죠. 집중적으로 쫙.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많아지죠. 물론 돈 많이 버는 분 탓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내처럼 만나진다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돈 없는 사람의 비율이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죠. 좀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면 좋은데 그게 아니어서 높아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오늘 계속할 질문이에요. 다음 시간까지도. 누구에게 세금을 거둘 것인가?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분한테 세금 거둘까요? 아니면 이 질문을 제가 반복적으로 다른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거예요. 누구에게 세금?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이제 우리 중요하게 머리 아픈 게 뭐냐면 중간층이 없어지는. 양극하면서 단순히 뭐 상위 10%가 돈 다 벌어가고 뭐 아래 사람들 이렇게 그 아래 계층이 돈 벌어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중산층이 많아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다하면 그 팀이 제일 좋은데 그건 이상적 얘기를 하지만 그게 현실 불가능한. 그러니까 중간층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중산층이 세금도 내고 여가 역할 뭐 옛날 로마 시대 하면 시민이 많아야 뭐 이렇게 숫자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중산층이 망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를 보시면 허리가 얇아지고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사회 허리가 얇아지고 있다. 자, 그 얇아진 허리 그분들은 세금도 잘 내고 월급쟁이들이 보통 우리가 유리봉투라 그러죠. 타고 있는데 자
아래 계층이 엄청 많아지고 있죠. 예, 우리가 중하층 말은 이게 이제 소득계층이 아래 계층이 많아진 그분들한테 돈을 거둘 거냐 이거죠. 위에서만 계속 걷는다고요? 그냥 비율이 맞을 것 같으세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거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얘기하고요. 하여간에 자, 저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세금을 거두실 것인가? 좀 더 좀 편히 풀어본다고 해보면 이런 거죠. 이게 꼭 이제 맞는 비율 아니에요. 이거 맞는 비율 아니에요. 제 말은 이제 꼭 당연한데 저렇게 말하는 비율이 다 아닌데 지금 우리 문제는 뭐죠? 중간을 제가 잘라버렸죠. 하나 예를 들려고 한 거예요. 중간을 잘라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이 훅 늘은 거죠. 저 70%대 돈을 거둘 거냐고요. 아, 위에 10%만 거기 돈 걷는다? 나는 중간 때인데 세금 안 낼 것 같으세요? 중간 때 세금 안 낼 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문제가 세금을 누구에 거둘 것인가? 소득 양극화 시대에 지금 돈이 없는 분이 많은데 거기다가 우리가 돈 뜯을 명목이 물론 위에도 뜯죠. 돈 많이 벌어서 내야죠. 근데 거기다 한계선이 명확히 있거든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내가 만약 20% 석화에 있다. 20%대 과연 내 세금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많이? 안 늘고 버틴다. 근데 이거 정치하고 연결하면 70%가 투표권 다 있거든요. 지원책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다른 이슈 하나 더 고민해 볼게요. 고령화 시대. 제가 뭔 얘기할지 아시죠? 예. 이분들 나이 든 선배들이고 우리 연배분들이 이 나라를 6.25 겪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쭉 오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해서 뭐 중동 가서 돈 벌어오시고 독일 가서 돈 벌어 고생 많이 하시죠. 자, 이분들한테 지금 이제 힘들어졌다고 저희가 세금 내세요. 옛날 중세 시대처럼 기사들 보내서 돈 내! 이거 할까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말하면 이제 삼성 이런 분들한테 다 내게 할까요? 도망가지 않으려나? 예전에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이게 되게 오래됐네요. 한 2000 초반까지가 2000대 2년 말에 그만뒀나? 3년도에 그만뒀나? 3년도 그만뒀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스웨덴으로 출장 간 적이 있어요, 장기. 근데 이제 스톡홀름 그쪽에 일을 보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호텔에서 직원하고 얘기할 때 그 당시 제 기억으로 블루정당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슈가 뭐냐면 거긴 세금이에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거기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제 기억을 아직도 해요. 워낙 강했던 이게 머리 바뀔 정도로 그 전에 번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왔단 말이 들었어요.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뭐 더 누진 세율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스웨덴 국민인데 핀란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핀란드에 들어오더라고요. 세금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퇴근한대요. 뭐 매일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나라니까. 그 정도로 세금 이슈가 강했었거든요.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왜 요즘에 걱정을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구 변화나 모든 걸 다 소득이 되면 오히려 그거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흑인 사회 가서 보면 아예 애들이 이제 뭐 저 인종차별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보면 이제 아예 돈을 아예 안 벌면 지원을 다 나와요. 지원이. 의료 혜택도 오든. 근데 소득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면서 나는 번 돈의 대부분을 돈을 내야 돼요. 오히려. 우리 속된 말로 역 같은 경우. 대단히 역 같은 경우예요. 아예 내가 그냥 백수로 살래. 이러면 지원을 받는데 나 그래도 사회 역할 좀 하고 돈 좀 벌고 할래. 그러면 아예 위로 치고 오르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세금 낸다는 거죠. 되게 웃기고 아이러니하면서도 역 같은 상황이에요. 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가 기업에다 뺏을 거예요. 이렇게 나이 든 어른에 뺏을 거예요. 아까 힘든 분에 뺏을 거예요. 뭐 그러잖아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권이 바뀐다 이런 개념보다는 장기적 흐름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뻔한 얘기죠. 세금이 늘 수밖에 없죠. 근데 자, 그럼 아래 계층 얘기. 어떤 분들이 그러죠 저한테. 나 돈 얼마 안 벌어. 뭐 얼마인데 세금 뜯어봐야 얼마 뜯겠어? 당연히 돈 많이 번 사람 내야지라고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세금에는요. 자, 뭐 이런 개념이죠. 직접세라는 개념이 있고, 그건 이제 돈을 내는데 간접세라는 개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돌려서 내는 거죠. 우리 단골 얘기하면 쓰리 쿠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쓰리 쿠션.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비, 뭐 여러 가지 간접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물가 대비해서. 물론 이제 각 나라별로 조절을 좀 하죠. 뭐 식료품 같은 경우는 좀 아래에 낮춰놓던 왜 이제 여론이라든가 국민 감정이 강한 거니까. 더구나 저소득층 많아졌는데. 근데 일부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다른 돈들 비용이 계속 붙을 수가 있죠. 뭐 속된 말로 담배 같은 건 세금을
사정없이 붙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왜? 주류세 이런 거. 생필품에 생각 안 드는 것들. 어떤 분은 이제 소주 한 잔이 생필품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술을 많이 안 해서 저한테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아닌데 하여간에 자 그런 거를 돌려서 사실 아까 교통비랑 간접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제 품목을 제가 그냥 정한 건데 그 세무사도 얘기할 때 그 하여간에 간접적으로 돈을 거둘 방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부족할 거거든요. 사실은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간 유럽이나 뭐 기타 다른 나라 경우를 봤을 때 왜 세금이 뭐 절반가 뜯어가냐. 그래서 선진국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선진국이라고 말을 해요. 복지가 좋다. 근데 복지가 좋으려면 누가 세금 내야 되죠. 누가 낼까요? 돈 번 사람이. 근데 상위 10%만 돈을 내느냐? 아니다 이거죠. 상위 10%는 또 기업 투자하고 뭐 기업 변동하면 이게 제한이 특히 기업은 생산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투자를 그렇게 제한하는 어떤 제한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재투자 뭐 이런 개념이 있지만 개인은 좀 다르잖아요. 개인 재투자는 뭐 자기 학업에 뭐 이 정도. 그래서 뜯어요. 상당히 많은 세금을. 방향성은 사실은 저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권 바뀌면 단순하게 그렇게 어떤 자산이 있는 분이나 뭐 이런 부분 얘기할 게 아니고 장기로 10년, 20년 동안 정권이 어찌 됐든 미리 결론 뭐 말하죠. 세금은 쭉쭉쭉쭉쭉쭉 우리 사회 변화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쪽 뭐 물어보신 원래 제가 부동산 얘기를 좀 하면 부동산 쪽은요. 사실 부동산은 실물이에요. 실물. 이제 이거 질문 많이 하시니까 실물이고 숨길 수 없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다 등기돼 있죠. 예. 물론 차명이니 뭐니 말 많아요. 근데 하여간에 저건 숨길 수 없어요. 예, 등기 딱 되니까. 숨길 수 있는 거 있죠. 현금! 현금은 숨길 수 있는데 요즘에 뭐 그것도 워낙 제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숨길 수 없는 자산에 속한다가 보시기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은 앞으로도 그게 이제 우위됐던 간에 세금이 이렇게 소득이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물론 잠깐 동안 어떤 정권의 성향에서 낮춰지거나 약간 조절을 볼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이제 투자를 사고 팔고 하는 매도 매수 타임이 어떤 효과를 주는 거지 장기적 흐름은 지금처럼 소득이 불균형된다면 낮아지기 힘들죠. 특히 주택은 원래 주택이 이제 비과세가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왜? 집은 하나의 필수품이잖아요. 우리가 상가는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상가 비과세 제도 없죠. 예, 없어요. 빌딩 비과세 제도 없죠. 예, 없어요. 근데 왜 주택만 있느냐? 그것도 주택 하나일 때 주죠. 왜? 필수품으로 본 거죠. 농지도 우리 옛날 자경농이라고 직접 농사지을 때 줬죠.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필수적일 때. 근데 이게 불균형이 계속돼서 계속 한쪽이 다 가져간다. 이런 개념이 되면 물론 정권 성향을 얘기하시지만 장기적으로 세금이 돈이 남아돌 때 아래 계층이 투표권에서 이런 쪽의 성향이 적어질 때는 모르겠는데 많아진다. 저소득층이 많아진다. 그럴 때 그분들 세금을 안 걷겠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절대 쉽지 않은 문제. 못해요 그렇게. 잠깐은 몰라도. 그래서 거래선이 보유세 뭐 어디에 올라갈지 모르겠나. 거래선 낮아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왜 세금 뭐 보유세는 확 올라갈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 장기적 흐름은 낮아지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뭐 갑자기 외국에서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애를 많이 낳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갑자기 달라지면 모르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장기적 세금 이슈는 이제 아까 얘기해봤는데 정권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회 경제 상황에서 오히려 체크해야 될 건 우리의 지금 환경하는 변화 요인, 고령화니 소양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이제 문제는 뭐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 얘기인데 이거죠. 저희가 이제 뭐 부양하는 거죠. 지금 뭐냐면 개인 가족이 이제 부양 개념인데 고령층에 뭐 다른 것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슈는 뭐냐면 이거죠. 사회적 부양이죠. 왜 여러분 세금 많이 걷어야 되냐고요? 나이 든 선배들이 돈 벌 수가 없다는데 너무 엄청 많아진다니까요. 예. 사회적 부양 개념을 많이 아셔야 되고 특히 앞으로의 세금 국세청 개념은 유리봉투 시대 모두 자산 조그맣게 운영하는 뭐 자산 운영 말고도 그냥 이렇게 개인 사업자가 다 유리봉투 시대 모두가 다 옛날에는 월급쟁이만 그랬는데 앞으로는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결론 내죠. 세금 줄어들까요? 질문 여러분이 대신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줄어들 방법.
심각하죠. 근데 어디까지 그럼 늘어날까요?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자녀 교육 대비해서. 그래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제 이런 식 제목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40대요. 자녀의 집중 그만하자. 자녀를 사랑하지 말란 게 아니고 투자, 돈의 사용을 말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이 세금 이슈는 되게 강력히 다가올 거고 되게 심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보면 뭐 대치동 사신다면서 뭐 자산 얘기 들어보면 왜 뭐 자녀 때문에 사신다는데 난 질문할 때가 많아요. 진짜 몰빵하는 거죠, 인생을.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저런 말 자주 해요. 20대, 40대가 장기적으로 걱정할 주택 가격만은 아니에요. 세금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걸 가지고 풀 거예요. 며칠 안에 올라갈 거고요. 오늘 또 뭐 짧은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세금 이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 뭐 주택 가격이니 뭐니 뭐 주식이 어떠니 뭐 이런 거 북핵이 어떠니 뭐 저는 이제 소를 잘 모르겠고요. 근데 세금 이슈는 여러분 생각 다 파고들 이슈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오늘 다음 시간 좀 보시고요. 오늘 일요일이 오늘 나왔거든요. 다음 것도 미리 촬영할 건데 하여간에 보시고 또 다음 시간 찾아뵐게요. 편한 주말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